실질적인 이용 노출 관리 전략을 우리는 왜 공격자 관점에서 세워야 할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의료 환경의 사이버 위험 현실을 시작으로 공격자 관점으로 바라보는 보안 관리 방안과 마지막으로 완전한 자산 가시성 및 실질적인 위험 노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 주제인 실질적인 위험 노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취약점 관리라고 하면 주로 CV가 있느냐, 패치가 되느냐 이 두 가지만 보게 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공격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약점이 우리 병원 IT 환경에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취약점이 존재해도 어떤 공격자가 활용할 수 없는 거라면 큰 위협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인증 없는 서비스가 그런 그 외부의 인터넷에 노출되었다. 어떤 인증서 TLS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만료가 됐다. 아니면 이런 인증서들이 어떤 보안이 취약한 그런 알고리즘을 쓰는 인증서를 사용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 원격을 수행하고 나서 그런 포트들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 제가 예시를 몇 개 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이야말로 공격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위험 노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IT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병원 IT 환경의 공격 표면은 정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또 다수로 연결되어 있죠. 잘 들리십니까? 예. 그래서 환자를 우리가 진료하는 그 EMR이나 뭐 팍스, OCS 이런 그 핵심 인프라를 물론이고요. 의료진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어떤 그 혈액 검사 장비, 진단 장비, 심지어 그 프린트라든지 그 CCTV까지 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격 표면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하고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 공격 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격자가 침투하고 악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지점, 모든 경로, 그 자산의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외부에 노출된 자산이나 그런 서버들만 이런 공격 표면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내부망의 서버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검사장비, 진단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런 모든 그런 의료기기를 포함한 그런 부분들이 다 공격 표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 표면들이 잠재적인 공격 진입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소프트웨어라든지 의료기기가 도입이 되면 새로운 공격 표면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패치라든지 어떤 보안 설정 배경 하나가 보안의 그런 약점을 만들기도 하죠. 특히 제로데이 취약점처럼 새로운 보안 이슈가 발견되면 공격 표면은 바로 넓어져 순식간 침투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해외 그 침해 사례를 보면서 실제 공격자들이 어떻게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침해를 했는지, 공격을 했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리대병원에서 이렇게 어떤 병원의 침해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최대 비영리 캐톨릭 병원인 어센셔널스가 작년 5월에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수천의 컴퓨터와 서버가 암호화됐고 미국 전역 120개 병원이 동시에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스캔 자료로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공격자는 내부와 외부 공격 표면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해커는 원격 접속 시스템의 그런 보안 비밀을 초기 진입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내부로 진입해서는 공개 직후 무기화된 취약점들, 그 다음에 어떤 고난상승 취약점, 핵적으로 이걸 통해서 주요 서버와 의료 시스템을 암호화하고 이탈을 줄였습니다. 실제 이 사례는 의료 환경에서 패치 지원이라든지 또 원격 접속 시스템의 그런 보안 비밀과 치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 단일 공공 의료 시스템인 NHS 국가보건서비스죠. 이 국가보건서비스가 작년 6월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병리학 서비스 제공업체인 시노비스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해서 이 시노비스와 제휴한 병원이라든지 NHS가 큰 타격을 입었죠. 실제 수천 건의 진료나 수술이 취소가 되고 실제 병원 운영에 대혼란이 왔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학자가 그 사망까지 하게 이르렀는데요. 영국에서 최초로 사이버 공격과 연관된 직접적인 사망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 또한 내부, 외부 공격 표현이 모두 다 활용이 되었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 스노비스죠. 스노비스 시스템을 통한 공급망 공격이었고요. 외부로 노출된 그 의료기기의 목격 취약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의료기기들이 디폴트 패스워드를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내부로 진입을 했던 거고요. 내부로 진입해서는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든지 어떤 내부 취약점을 활용해서 어떤 서버라든지 의료기기들을 암호화시키고 데이터를 유출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공급망 및 협력사 보안이 병원 IT 보안의 새로운 약한 고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의 해외 침해 사례를 보셨습니다. 결국 이제 보안의 작은 흑점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거죠. 이 사례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 IT 환경도 유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실제 통계에서 나오는 침해 공격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주요 공격 벡터였던 이메일 피싱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의 탈취는 감수했으나 여전히 주요 침투 공격으로 이용을 했었고요. 가장 많은 것은 취약점 악용이죠. 이미 알려진 취약점 악용이죠. 테이프죠. 33%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랜섬웨어 침해로 좀 특화해서 보면은 가장 많은 공격을 시도했던 게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게 트위터코스 공격입니다. 무차별 공격이죠. 그래서 기본 자격증명이라든지 어떤 보안이 취약한 그런 무기 몇 번에 걸쳐서 패스를 입력했을 때 풀리는 이런 부분들이 시도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망 공격 역시 증가 추세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들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 속 다양한 공격 벡터들에 대해서 우리 병원 IT 환경은 제대로 대비하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심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핵심 인프라 요소마다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패치각이나 위험 인텔리전스, 사고 등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안 관리 도구는 주로 이미 발생한 침해 행동을 찾거나 알려진 취약점을 발견하거나 정보를 통제하기도 하고 그중에 맞는 보안 설정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격자들은 다양한 공격 벡터를 활용해서 현재 보안 관리 환경에서 그 빈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도화된 보안 통제하에서도 왜 침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할까요? 앞서 보셨던 그런 목격 접속 보안 비리로 침해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에 RDP, 338죠. RDP가 열려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바로 당장 확인할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 제로데이 취약점처럼 긴급대응이 필요한 취약점이 공개됐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진흥원에서 공개를 하죠. 우리 자산 중에 영향받는 자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경우 취약점 관리 솔루션을 쓰고 있다고 하면은 다시 스캔을 돌려야지만이 그런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든지 긴급대응에 필요한 취약점 자산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이런 것 만약 없다라고 하면은 수동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이 시스템은 여전히 공격자에게 그대로 열려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격자는 강한 위험 유출을 실제 공격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환경에서 놓치고 있는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기존 보안 공격을 보여주는 건 제한된 공격 가시성입니다. 실제로 관리해야 할 공격 표현은 훨씬 넓습니다. 내부 자산이나 외부 자산, IT, OT, 사무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미 관리 자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최근 보고서가 보여주는 자산 가시성의 격차를 보시면 좀 더 심각합니다. 60%의 디바이스는 보안 담당자에게 제한적이거나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43%의
인터프라이즈 디바이스는 보안 도구 없이 운영 중이다. 70% 데이터 침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그런 자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전체 고급별로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고급 표면에 대한 방어를 위해 기존 보안 솔루션들은 CV에 치중을 하죠. 적수로 프로그램 CV에 치중을 합니다. 하지만 공격자들은 이 CV만을 노리지 않습니다. 기본 자료 분해라든지 이미 알려진 아이디 취약점이나 어떤 공유된 키라든지 어떤 인증 없이 접근을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악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기존 보안 체계에서는 탐지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대응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CV 취약점 건수가 4만 건 넘었습니다. 올해 벌써 9월인데 3만 3천 건이 훌쩍 넘었어요. 이 보안팀한테는 너무 터무니없이 큰 수치입니다. 보안팀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악용되는 것은 단지 한 2%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 시사 기획에 따르면 거의 한 0.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취약점이 존재하지만 결국 공격자가 노리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유죠. 실제로 악용된 취약점의 2%만이 25%만이 이제 공개 첫날 무죄가 되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큰 문제는 보안팀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40%는 어떤 취약점이 실제 위협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37%는 전체 공급 표현 중에 일부만 보고 있다. 23%는 너무 많은 경고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좀 공감이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단순히 그런 취약점의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다시성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노출된 내부 자산이라든지 쉐도 아이디라든지 인증 없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나 보안 취약한 SMB 버전 1이라든지 SSL 프로토콜을 쓰는 취약한 자산, EOS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등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전통적인 보안 관리 체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공격자에게는 언제나 가장 손실 침투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방어는 공격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격자와 방어자의 감정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방어를 위해서는 감점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식별하고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급표를 다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먼저 노릴 만한 약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악용된 그런 위협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본 해외 침해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공격자는 외부에 노출된 그런 목격적 취약점이라든지 패치되지 않은 VPN을 활용했습니다. 내부 진입에서는 이미 알려진 악용 취약점이라든지 고난상품 취약점이나 제로데이 취약점까지 활용하면서 획정 이동을 했고 내부 자산들에 대해서 암호화를 시키고 데이터를 유출해 나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격자의 관점에서 모든 자산을 식별하고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공급 표면까지도 다시 찾고 공급 표면의 노출 경로를 찾아냈다라고 하면 그것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면 이런 침해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존 보안 관리 체제로는 이런 수준의 보안 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병원 IT 환경에서 공격자 관점의 보안 관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이를 손쉽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은 조직 내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발견하고
외부 전 영역의 그런 공개 표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런제로 플랫폼이 그 해답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요. 런제로는 단순히 취약점 도구만을 찾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산 가시성과 전방의 노출 감지, 위험 우선 순위와 그리고 규제 준수 지원까지 이런 포괄적인 사이버 보안 플랫폼입니다. 런제로 플랫폼은 정교한 액티브 스캐닝과 패시브 디스커버리, 보안 솔루션과의 API 결합을 통해서 자산 가시성의 한계와 제한된 공급 표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에이전트라든지 자격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스라든지 클라우드 사스나 온프레미스, 폐쇄용 환경까지도 다 자산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런제로 플랫폼은 조직 전체에 대한 완전한 자산 가시성과 공급 표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제로데이 취약점이 공개되더라도 제스캔 없이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양간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코딩이라든지 VPN이나 터널링 같은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서 외부에 노출된 경우 훨씬 높은 경우도 분류를 하죠. 마지막으로 런제로 플랫폼은 자산 식별과 공개 표현을 모니터링, 노출 탐구를 통해서 히파나 NIS나 그와 같은 규제 요구사항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맞춤형 대시보드로 감사대까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런제로는 안전하고 정확한 가시성을 통해서 모든 자산과 노출을 파악하고 우선순위 대응으로 위험을 더 빠르게 완화하며 규제 준수까지 지원하는 사이버 보안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런제로 플랫폼의 기능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세 가지 디스커버리 방식을 통해서 수집된 자산의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OS라든지 IP나 서비스, 어떤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자산 중에서 RDP 포트를 쓰면서 생각해보죠. 포트를 쓰고 다중 IP를 보유한 그런 자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쉽게 어떤 코딩을 해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은 멀티 IP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산들을 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IP 자산이 가지고 있는 대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내가 원하는 자산에 대한 어떤 연결도를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기능이 리스크 파인딩입니다. 리스크 파인딩은 좀 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당장 취약점 목록 속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실질적인 위험이 뭔지를 식별하고 우선순위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사 페이지 능력이라든지 제로데이라든지 긴급 대응이 필요한 취약점들, US의 자산이나 인증성 관련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런제로 플랫폼의 또 다른 장점은 새로운 취약점이 공개되더라도 제스캔 없이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바로 그런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해당 취약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해서 이 취약점이 발견되는지 이런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한눈에 파악하고 실제 악용 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자동 부여해가지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대시보드입니다. 보안팀은 제로데이라든지 긴급 취약점에 영향받는 자산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보안 수준의 향상 추세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공급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산을 먼저 보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실질적인 모든 매출을 이용해서 침투를 합니다.
런저로 플랫폼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알면 위협이 보이고 위협이 보이면 반드시 대응은 가능합니다. 오늘 발표가 그 아이파워에서 보안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